또 한 번 고유가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한때 평균 기름값이 1,900원대를 돌파했다가 최근 1,800원대로 낮아졌고 디젤보다 가솔린이 더 저렴한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번 3월 중 석유 최고 가격 제도를 시행하고 유가 연동 보조금을 연장 확대하기라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업계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특히 전세버스는 유가 연동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유가 급등에 따른 충격이 더욱 거셉니다. 승용차마저 기름값 급등에 따른 충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휘발유나 경유 등을 사용하면서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엔진으로 구동되는 승용차 대수는 많습니다. 출퇴근 등을 목적으로 매일 승용차를 사용하는 입장이면 한 달 생활비의 기름값은 필수로 들기 마련. 기름값 급등으로 인한 충격을 받으면서 이번 달 전기 승용차를 문의하는 비중이 급등하고 신청 건수도 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3월부터 공공부문에 한정하여 승용차 오부제를 의무화하고 민간은 자율적으로 전기나 수소차는 오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무튼 전기차 시대가 개막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국제공항을 가는 노선을 포함한 고속시외버스는 여전히 경유로 움직이는 모델이 다수를 차지하고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 진도는 느린 편입니다. 2026년 3월 기준으로 노선버스와 같은 영업용 차량은 유로 배출가스 기준의 6번째 해당하는 유로6, 그 가운데에서도 스텝 2 체제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유로7 체제로 접어들게 되지만 내연기관의 배출 기준은 유로6 수준 그대로 유지하고 배출가스 입자수 측정 기준 변경과 타이어나 브레이크 미세먼지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거에 비하면 배출가스 기준은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왔지만 여전히 바깥 공기와 인간의 호흡기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도로를 살펴보면 적지 않은 차량들이 전기 자동차, 수소를 충전해서 움직이는 자동차도 조금씩 볼 수 있습니다. 노선버스도 전기와 수소 사양이 판매되고 트럭의 경우에도 사양이 전부 다 늘었습니다. 적어도 전기버스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승객을 수송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이용하신 분이라면 전기버스를 타는 경우가 종종 있었을 겁니다. 고속 시외버스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 비하면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업계가 보수적이거나 노력 부족으로 인해 생긴 일이 아닙니다. 고속형 버스 전체 중 다수는 디젤로 운행하고 CNG, 수소, 전기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수소버스 개체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최근 시외버스 운수사에 추가로 도입된 경우도 생겼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기버스 역시 지난해에도 일부 운수사가 도입했다고 전해지지만 대수는 디젤버스를 압도할 정도로 확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출시된 전기 코치형 버스는 순국산 모델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진산전의 아폴로 1200은 중국 안카이사 모델을 적어도 반조립한 것이고 얼마 전 소식통을 통해서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알려진 비아디 이코치 12는 당연히 중국 모델입니다. KD 운송그룹에 도입된 전기 코치형 버스도 당연히 수입산에 해당하는 중국 모델. KGM은 아직까지 이런 모델을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전북 지역에서 운행하는 전장 11m급 모델은 어찌 보면 일반 좌석버스 노선에서 운행하기에 적합할지도 모릅니다. 수소 코치형 모델은 유니버스가 2023년부터 공개되고 지난해에는 최대 운행거리 960km까지 개선된 모델이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소나 전기버스가 고속시외버스, 전세버스 업계에서 적어도 전체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는 건 이유가 다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가지 가정을 해볼까 합니다. 전기버스나 수소버스가 적어도 고속시외버스 전체를 차지하면 어떤 일이 예상될까? 디젤버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노선 운행 스케줄 구성은 적어도 못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효율 저하로 영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비아디 이코치 12는 홈페이지에서 알려주는 것을 기준으로 최대 운행거리 761km. 이 정도라면 거리 380.4km인 서울 경부 부산 노선 편도 한 차례 운행은 여유롭겠지만 왕복 운행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대 유니버스 퓨얼셀은 왕복 운행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역시 변수가 있습니다. 버스는 한겨울엔 난방을 하고 한여름엔 냉방을 해주면서 쾌적한 온도가 제공돼야 하는데 운행 과정에서 전기버스는 배터리 효율이 나빠집니다.
버스업계에서는 이미 배터리를 100% 완충해서 출발한다고 해도 잔량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주행 여유가 넉넉지 않아 배터리를 항상 의식해야 하고, 지방 노선은 300km 이상을 운행해야 할 수 있지만 승객을 태운 채로 30분씩 배터리를 충전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운전자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이야기에 따르면 수소버스조차도 냉난방기 가동을 하면서 운행 가는 거리에 적정 효율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젤버스로 치면 냉난방 때문에 경유가 생각보다 많이 소모되고 그것이 비용 추가 부담으로도 이어진다는 것과 같습니다. 고속 시외버스가 아무리 고속열차보다 느리다고 해도 버스로서의 능력 안에서 최단 거리를 통한 빠른 수송이 필요합니다. 중장거리 노선을 운행하다가 휴게소에 들러도 15분 내외만 섰다가 다시 갑니다. 전기버스나 수소버스는 만일 주행하는 거리가 좀 모자라다면 휴게소에서 충전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전기버스와 수소버스의 능력치를 반영해서 중장거리에서 운행한다면 적어도 중간에 시간을 들여 충전 안 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꽤 낮습니다. 또 15분만 충전하고 가긴 좀 부족한데 충전하는 데에만 적어도 수십 분 걸리는 법이기도 하고, 오래 머물렀다가 출발한다는 건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해야 할 승객 입장이라면 절대 반기지 않을 겁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모두 기름으로 움직이는 차량보다 충전 시간이 몇 배입니다. 충전 때문에 휴게소에서 수십 분 머물렀다가 출발한다면 정체 없이 4시간 내외 걸릴 서울 경부 부산 노선도 4시간 30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점은 기동성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는데, 혹여나 바쁘게 돌아간다면 잔량이 떨어졌을 때 상대적으로 충전이 금방 끝나는 디젤버스가 다른 스케줄 소화를 위해 바로 플랫폼에 대기하러 가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수소나 전기차는 그렇게까지 대응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젤버스는 터미널에 도착하고 나서 구내에 흔히 있는 주유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기버스나 수소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한 이후 충전이 필요할 때 버스를 위한 전기 충전기나 수소 충전기가 터미널 구내에 없다면 다른 곳까지 빈차 회송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충전소가 터미널과 가까이 있지 않다면 꽤 번거로워집니다. 주유소는 전국에 흔하게 있지만 전기 충전소나 수소 충전소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사시 충전이 필요할 때 디젤차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버스는 수백 대인데 그 차들이 구내에서 충전을 하지 못하고 빈차 회송을 해가며 충전하러 간다고 생각하면 꽤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것은 구내 충전 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결해야겠지만 고장 몇 기 가지고는 부족하고, 주차면 이외에도 다른 곳까지 정말 많은 기계를 설치해야 그나마 소화가 될 수 있지만 공간 여유도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주행 가는 거리 효율과 관련한 문제로 단거리부터 장거리 노선까지 언제든 문제없이 다 대응을 할 수 없던 데다 충전 문제를 둘러싼 장벽까지. 전기버스나 수소버스가 짧은 거리 시외 노선에서 운행하고 있지만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효율 전체를 따질 때 큰 문제 없이 왕복 운행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종류가 단거리밖에 없는 실정. 그리고 초단거리 노선은 한 번 왕복으로 운행 일정이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해야 하지만 그마저도 아주 적은 횟수만 왕복하는 스케줄을 소화한다면 또 좋지는 않습니다. 시기외를 넘나드는 건 광역버스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역버스 또한 일반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수소버스가 도입됐고, 전기버스도 일렉시티 더블데커를 포함해서 개체수는 늘어났지만 이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선 적어도 차고지나 그 근방에 충전기가 있어야 합니다.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았고 CNG 충전소만 존재한다면 유니버스 CNG 사용 도입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속시외버스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트럭도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우리나라 거리 곳곳에 다니는 대형 트럭들은 디젤이 아주 흔하고 현대 액시언트 수소 사양이 공개는 됐지만 아직은 부족하고, 테슬라의 전기 대형 트럭 세미가 조만간 페이스리프트 모델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행 가는 거리 문제와 충전 인프라 문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디젤 트럭이 1회 주유로 최대 약 1200마일을 운행할 수 있는 것에 반해 테슬라 세미는 325마일과 500마일 두 가지 모델을 내놓기 때문에 초장거리 운행에 불리하고 대부분의 공공충전소가 세미를 빠르게 충전하기엔 출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